안녕하세요. 2024년 법인세 신고 온라인 교육 진행을 맡은 더존비즈온의 임세은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교육만을 위해서 전문가인 세무사님을 초빙해 계정세법을 알려주고 요즘 대세인 AI가 우리 업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정세법에는 세법 끝판왕 스타세무회계 김조겸 세무사님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타세무회계 김조겸 세무사입니다. 네, 세무사님 올해 세법이 많이 개정되었나요? 이번 신고 관련해서는 많이 개정된 건 아닌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라는 내용으로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통합고용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도 같이 진행을 해주신다니 온라인 교육 시청자분들께 더욱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될 것 같아 저도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더존의 원 AI 비서에 대해서도 잠깐 보여주셨는데 메일을 번역해 주거나 특히 법인 세무조정에서 우리가 하는 업무를 많이 도와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현재 더존이 개발 중인 원 AI 비서는 통상적인 AI 서비스와는 다르게 더존에 입력된 데이터를 가지고 업무를 도와주는 AI 비서인데요. 그래서 세무사님과 함께하는 계정세법에서도 살짝 보여드리고 자세한 건 이후 원 AI 비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 AI 비서 많이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계정세법에서는 세무사님께서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면 프로그램에서는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네, 그럼 세무사님 계정세법부터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그럼 준비한 자료를 함께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용 순서는 주요 계정세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통합고용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해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설명드릴 내용은 2023년도부터 적용이 되는 주요 계정세법인데요. 첫 번째 소개해드리는 주제는 2023년 기속 법인세 신고부터 적용이 되는 법인세율 인하 부분입니다. 기존의 2024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될 때는 과세표준 5억 이하까지 10%로 법인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발표가 되었었는데 최종 확정된 내용은 기존 과세표준은 유지를 하고 각각 1%씩 인하하는 내용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특히 과세표준 2억 이하일 구간에서는 기존 10%에서 9%로 그리고 2억에서 200억 구간에서는 19%로 인하가 돼서 주요 중소기업분들은 이 구간 내에서 많이 해당이 되실 것 같고요. 저희 직원분들한테도 이렇게 개정된 내용을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총 20명 정도 직원 중에서 한두 명 정도는 이 개정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꼭 내용을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리님, 그럼 프로그램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법인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 세율란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2022년에서는 과세표준이 2억 원일 경우 10%의 세율이 적용이 되었는데 2023년에서는 1%포인트씩 인하가 되어 과세표준이 2억 원일 경우 9%의 세율이 적용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억 이하일 경우에는 19%, 3천억 이하일 경우에는 21%로 적용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3천억이 초과할 경우에는 이렇게 24%로 적용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국내 자회사 배당금 입금 불산입률 조정에 관한 규정입니다. 자회사의 배당금에 대해서는 기존의 자회사에서 이미 법인세를 납부를 했기 때문에 이중과세 조정으로 배당금에 대해서 입금 불산입 세무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기존 규정에서는 각각 지분율이 50% 이상일 때는 100%의 입금 불산입률을 적용하고 30% 이상 50% 미만일 때는 80%, 30% 미만일 때는 30%의 입금 불산입률을 적용을 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50% 이상일 때 100%의 입금 불산입률을 적용하는 것은 동일하고 20% 이상 50% 미만 구간에서는 80%의 입금 불산입률을 그리고 20% 미만일 때는 30%의 입금 불산입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배당금 입금 불산입 세무 조정을 할 때는 자회사의 배당금을 받기 전에 배당 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상 된 배당금에 대해서 세무 조정을 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 이 개정된 입금 불산입률을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프로그램으로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자회사 배당금 입금 불산입률 조정에 대해서는
수익 배당 금액 명세서에서 입금 불산입률 비율을 선택 시 이렇게 개정된 비율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잘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개정세법 마지막으로 안내드릴 내용은 2월 결손금 공제 한도 확대 부분입니다.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기존의 2월 결손금 공제 한도가 100%로 새로 개정된 내용도 동일하게 100%가 적용이 되는데요. 일반 법인이나 연결법인, 합병 분할법인,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기존의 2월 결손금 공제 한도가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였던 것이 80%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이 이번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이 되므로 이번 개정 사항을 꼭 숙지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대리님 이것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일반 법인에 대한 2월 결손금 공제 한도가 말씀해 주셨다시피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에서 80%로 확대되었는데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에서 2월 결손금 클릭 시 일반 기업에 대해서는 80% 한도로 적용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에 2월 결손금 계산서 메뉴에서 당기 공제액에 80% 한도보다 더 큰 금액이 입력이 되어 있을 경우 세액조정 계산서에서 불러오기를 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80% 한도에 맞게 2월 결손금으로 불러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세무사님, 말씀대로 이번에는 크게 변동된 게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럼 이번에는 통합고용 세액공제에 대해 한번 설명을 해주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개정되는 내용이라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대로 숙지 안 하시면은 최근에는 경정청구 컨설팅이라고 해서 이렇게 제대로 세제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고 더 많이 낸 세금에 대해서 돌려받는 이런 컨설팅이 많이 이뤄지는데 담당자님들이나 세무사님들께서도 이런 개정 사항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시면은 사장님, 대표님께 혼나시니까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8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기존의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내용을 거의 동일하게 가져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내용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중요한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고용세액공제는 배제업종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배제업종은 소비성 서비스업이라고 저희가 정의를 하고 첫 번째로 호텔업 및 여관업 그리고 주점업 중에 단람주점 같은 이런 업종이 정의를 하고 있고 그 밖에 오락, 이용 등의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업종을 추가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에 첫 적용이 되는 청년 정규직의 정의도 변경이 되었는데요.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의 정의로는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인 근로자, 경력단절 여성 등을 청년 등 상시 근로자로 정의를 하고 있고 이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한 인원에 대해서 다음의 세액공제율을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수도권은 1,450만 원, 비수도권은 1,550만 원, 중견기업일 때는 800만 원, 대기업일 때는 400만 원의 공제 금액을 적용합니다. 이 표에서는 자세히 다루진 못했지만 여기에서 수도권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수도권 과밀역제권역이 아닌 인천, 경기, 그리고 경기도, 서울까지를 포괄하는 내용을 수도권으로 기억을 해주시고 그 외 지역이 비수도권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년이 아닌 청년 외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의 공제 금액을 적용을 받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은 수도권인 경우에는 850만 원, 비수도권인 경우에는 100만 원 추가된 950만 원, 중견기업일 때는 450만 원의 공제 금액을 적용받고 대기업은 공제 금액이 없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기존 고용증대세액공제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같이 사후관리를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최초로 공제를 받은 그 연도부터 2년 이내에 청년이나 청년 외 근로자 수가 처음 공제를 받은 해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세액을 다시 추징을 받게 됩니다. 최초로 공제받은 연도와 그 이후에 1년 그리고 최대 2년까지 사후관리를 받고 혹은 사후관리가 없다 하더라도 동일하게 근로자 수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 사후관리와 연계해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안내드릴 내용은 상시 근로자 수의 개념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대표님들이나 이 혜택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담당자분들께서도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요. 가장 많이 질문을 주시는 내용은 대표자의 최대 출주, 그리고 최대 출자자, 그리고 직계 좀비속과 같은 특수관계인도 해당이 되는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따라서 이런 제외 대상을 먼저 기억을 해주셔야 될 텐데, 첫 번째로 상시 근로자 수에 제외되는 대상으로는 근로계약 기간이 1년이 넘지 않는 이런 계약직인 경우에 제외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연속된 갱신으로 인해서 근로기간이 1년이 이상이 된 경우에는 근로기간에 제외하지 않고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제외 대상은 단시간 근로자로 해서 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넘지 않는 근로자입니다. 하지만 한 달 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넘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로 보고 계산한다는 점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추가적으로 저희가 제외 대상으로 안내드렸던 이 법인의 임원, 그리고 최대 주주, 최대 출자자와 그 배우자, 그리고 직계 좀비속,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 2항에 따른 친족관계, 그리고 저희가 근로소득의 원천징수부에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그런 신고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던 그런 신고 대상자, 그리고 이 신고 대상자에 대해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의 개념은 기존 고용증대세액공제와 함께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이번 통합고용세액공제에 적용이 되는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는 청년 정규직과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장절 여성이라고 하는 4가지 카테고리로 구분이 됩니다. 특히나 청년인 경우에는 기존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는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대상자를 청년으로 구분을 했다고 한다면 이번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는 만으로 34살이 넘지 않는 청년까지의 직원을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로 정의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병역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6년까지 제외할 수 있다는 것도 규정을 상세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장애인 복지법에 적용을 받는 장애인, 그리고 60세 이상인 사람, 경력 단절 여성이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의 개념에 포함이 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의 계산은 정규직 기준으로 매월 말일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는 한 달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사람은 0.5명으로 계산을 하고, 만약에 계산을 할 때 상시 근로자 수가 0.1 미만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제2호의 강목의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0.75명으로 계산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최저임금의 120% 이상의 급여를 받는 그런 요건을 갖춘 경우에 0.5명이 아닌 0.75명으로 계산한다는 규정을 상세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상시 근로자 수의 계산은 매월 말일에 상시 근로자 수 합계를 해당 과세년도의 계열수로 나누어 계산을 하는데요. 각각 전체의 상시 근로자 수의 증가와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의 증가를 계산하고 그 차이를 청년 외 상시 근로자 수로 나누어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주요 차이점 및 유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청년 등 연령 범위가 확대된 점이 가장 눈에 띄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만 29세 이하 기준에서 만 34살 이하로 연령 범위가 확대가 되었고, 이 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과세 연도부터 적용이 됩니다. 또한 2023년의 경우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처음으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이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기존의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사회보험료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적용이 가능하고 중복 적용이 불가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세액공제가 합쳐져서 통합이라고 하는 용어가 붙여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외에도 정규직 전환자,
육아휴직 복귀자인 경우에는 1년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은 1,300만 원, 중견기업은 900만 원의 추가 공제가 적용된다는 점도 특이사항으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릴 내용을 통합고용세액공제 서식 사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신설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1차 년도 기준으로 2023년에 새로 법인을 설립해서 증가된 인원수를 기준으로 예시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먼저 2023년도에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는 3명이 증가를 하고 청년의 상시 근로자 수는 2명, 전체 합쳐서 정책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이 증가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한 명당 중소기업 수도권을 기준으로 1,450만 원의 공제액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청년 3명에 1,450만 원을 곱해서 총 4,350만 원의 공제세액이 계산이 되고 청년의 근로자는 2명이 증가했기 때문에 수도권 중소기업을 기준으로 850만 원의 공제 금액을 적용해서 1,700만 원의 공제 금액이 계산이 됩니다. 청년 등 근로자 수 증가와 청년의 근로자 수의 증가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로 적용받을 금액은 총 6,050만 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고용증대 그리고 사회보험료세액공제를 합친 금액과 올해와 2024년도 기소까지는 비교를 해서 이제 좀 더 유리한 제도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동일한 기준을 고용증대와 사회보험료세액공제로 계산했을 때 얼마로 계산이 되는지 한번 예시를 같이 만들어 보았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의 경우에는 청년 등 근로자는 수도권 중소기업을 기준으로 1,100만 원의 공제 금액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청년 근로자 수 3명 증가에 대해서 3,300만 원의 공제 금액이 계산이 되고 청년 외 근로자 2명 증가분에 대해서는 수도권 중소기업을 기준으로 700만 원의 공제 금액을 적용하면 총 1,400만 원의 공제 금액이 계산이 되어 고용증대세액공제로 적용받을 세금은 총 4,700만 원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산이 되고 다음으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직원에 대한 총급여와 사회보험료에 대한 지원금 그리고 직원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이 해당 요율까지 모두 계산이 되는데요. 각각 청년 등 근로자인 경우에는 연봉이 3천만 원인 직원이 총 3명으로 계산을 해서 총 급여가 9천만 원 그리고 청년의 근로자는 2명이 각각 4천만 원의 연봉 기준으로 총 8천만 원의 총 급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총 1,300만 원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금액이 계산이 되어 각각 고용증대세액공제 4,700만 원과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1,300만 원을 더하면 총 6천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만 드렸는데 프로그램에 동일하게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대리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그럼 방금 본 사례로 개정된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지 기존의 세액공제인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는 게 유리한지 프로그램을 통해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확인을 해보면 상시근로자 현황과 1차년도 세제지원 요건을 앞에 사례대로 입력을 해두었더니 세액공제액이 청년 3명에 1,450만 원을 곱한 4,350만 원, 청년 외 2명에 850만 원을 곱한 1,700만 원을 더하여 6,050만 원이 세액공제액이 됩니다. 그럼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서 확인을 해보면 청년 3명에 1,100만 원을 곱한 3,300만 원, 청년 외 2명에 700만 원을 곱한 1,400만 원을 더하여 4,700만 원이 세액공제액이 되었고 중소기업 고용증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서는 청년 등으로 계산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금액에 3명을 곱한 900만 원과 청년회로 계산된 사회보험료 세액에 2명을 곱하고 공제율 0.5를 반영한 400만 원이 계산이 되어 1,300만 원이 세액공제액이 됩니다. 그래서 통합고용 세액공제액은 6,050만 원이고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더하면 6천만 원이기 때문에 통합고용 세액공제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위하고에서 직접 입력을 해서 보여주시니까 세금 신고를 처음 하는 직원들도 잘 이해하실 수가 있고 공제 금액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프로그램에 입력해서 비교할 경우에는 세액공제 가능한 금액을 확인했다면 적용하지 않을 세액공제 서식은 반영되면 안 되니 해당 서식은 삭제를 하고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던 원 AI 비서가 아직 개발 중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한양산업이라는 수임기업이 2023년에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상단에 원 AI 비서를 열어서 한양산업이 2023년 법인세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줘 라고 입력을 해보면 우리 원 AI 비서가 질문을 분석을 해서 결과를 보여주기 시작을 하는데요.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당해연도와 전년도에 청년과 청년 외 그리고 상시 근로자 수를 알려주고 공제 금액을 계산해서 세액공제를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지 알려줍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1차년도 세액공제와 2차년도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어 올해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9,800만 원이나 받을 수 있다고 해주네요. 네, AI 비서가 개발이 되면 고용증대 세액공제까지 계산해 준다고 하니까 우리 사람이 하는 일을 많이 덜어서 출시만 하면 굉장히 편해질 것 같습니다. 네, 현재 개발 중이라 바로 사용은 어렵지만 빠른 시일 내에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통합고용 세액공제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이제 사람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처럼 흐름도에 따라서 그리고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우리가 세액공제가 적용이 가능한지 아닌지 판단이 필요한데요. 앞으로는 원 AI 비서와 같은 기능을 통해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1차년도 세액공제 판단 기준입니다. 먼저 전년 대비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청년이나 천년 등 외에 상시 근로자 수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yes로 이어서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청년 등 그리고 청년 외에 전체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하지 않았다면 1차 연도 세액공제는 불가하고 다음 연도에 현재 1차 연도와 비교해서 증가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2차 연도 세액공제 판단 기준입니다. 먼저 1차 연도 대비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하였다면 청년 그리고 청년 외에 상시 근로자 수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을 받을 수가 있을 거고요. 도표 왼쪽에 yes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 또는 유지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하였다면 아래 도표로 이어지고요. 청년 등 그리고 세액공제가 청년 등 감소분과 함께 계산이 돼서 1차 연도 세액이 추징되는 흐름으로 이어진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1차 연도 대비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 또는 유지되지 않고 감소하였다면 2차 연도 세액공제는 불가하고 1차 연도 대비 감소한 인원수를 계산해서 세액이 추징되는 흐름으로 이어진다라고 우측의 도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2차 연도의 세액공제는 불가하므로 다음 해에 다음 연도에 상시 근로자 수 증가와 비교해서 다시 세액공제를 계산하는 흐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통합고용 세액공제뿐만이 아니고 고용증대 세액공제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역시 최초로 공제받은 연도와 그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 총 2개년도까지 합쳐서 총 3개년도까지의 사후관리가 있으므로 이런 흐름을 함께 꼭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3차 년도에는 1차 년도 대비 증가했는지 그리고 2차 년도보다도 증가했는지 그리고 증가뿐 아니라 유지까지도 함께 살펴보셔야 됩니다. 만약 1차 년도 대비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 또는 유지했다면 3차 년도에 각각 청년 등 그리고 청년 외에 세액공제를 적용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인데
만약에 1차 연도 대비 청년 등 또는 청년 외의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였다면 1차 연도와 2차 연도 각각 감소된 인원수를 계산을 해서 세액이 추징되는 흐름으로 흐름도가 이어지는 것을 연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 연도 대비 3차 연도에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 또는 유지하지 않고 감소하였다면 우측에 노라고 하는 흐름도를 따라가서 3차 연도에 세액공제가 불가하고 1차 연도, 2차 연도에 세액공제를 받았던 분을 추징을 받게 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현재 2025년까지 적용을 가능하므로 기존에 감소한 인원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 다음 해에 다시 추가 증가분이 있다면 세액공제 가능 금액을 계산해서 통합고용세액공제 또는 유리한 세제 혜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흐름도를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관련돼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에 대해 몇 가지 사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2023년도부터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적용이 되므로 많이 이 사례에 해당되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만약에 신설 법인으로 직원을 채용하였으나 직전 사업연도가 없는 경우에는 2023년도부터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세법에서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한 경우라도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를 0명으로 보아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고 마찬가지로 통합고용세액공제도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 이 해당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3조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규정을 차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많이들 질문을 하시거나 또는 계산할 때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사례라 함께 가져와 보았는데요. 해당 사례는 만약 작년 8월 설립 등기를 하고 실질적인 사업을 시작한 11월에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하여 발급을 받고 이때 직전 사업연도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사업연도 계산 방법이 설립 등기일부터 계산한 5개월인지 아니면 사업자 등록일부터 계산한 2개월인지 또는 법인 정관상 사업연도 계열수인 12개월인지 세 가지 기준에 따라서 어느 것이 맞는지 여부입니다. 우리 세법 규정을 살펴보면 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은 설립 등기일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 설립 등기를 하신 이후에도 대표님이나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서 사업자 등록 신청이 늦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하지만 세법에서는 사업 개시일을 설립 등기일로 정의를 하고 있으므로 설립 등기일인 8월부터 사업연도 종료일인 12월까지 계산한 5개월이 사업연도 계산할 때 연도 월수로 계산을 하시도록 예규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1항에 따른 법인 전환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에서 발생한 미공제세액을 전환된 법인이 승계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기에서 제32조 1항에 따른 법인 전환 요건이라 함은 법인을 설립하고 3개월 이내 양수를 하거나 기존 개인사업자의 순자산보다 같거나 큰 금액 이상으로 자본금을 설정한 그 법인이 기존의 개인사업자를 법인 전환의 형태로 양수한 경우를 의미를 하는데요. 만약에 이 요건을 갖추지 않고 법인 전환을 하였다면 미공제세액이 있는 경우라도 이 공제세액을 새로 전환된 법인에서 2월에서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국세청에서 발표된 예규 판례 내용입니다. 이처럼 법인 전환된 경우에는 특별히 유의할 사항이 있으므로 꼭 함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어서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세법 규정부터 먼저 살펴보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 기본 공제 금액과 추가 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년도에 법인세에서 공제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통합투자세액공제에서 이르는 이런 여러 가지 규정은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살펴봐왔던 것처럼 먼저 배제업종을 첫 번째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배제업종에는 소비성 서비스업 그리고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배제업종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 대상 자산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과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아래 리스트에 나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각각 규정을 살펴보면 연구, 시험 및 직업훈련시설, 에너지 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 근로자복지증진시설, 안전시설, 그리고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 그리고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공제 대상 자산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가장 관심이 많이 가는 투자 대상 재산은 아마 소프트웨어가 아닐까 싶은데요. 인사, 급여, 회계, 일반 사무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는 제외하므로 더존과 같은 이런 프로그램은 제외가 된다는 점은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근로자 복지 증진 시설이라고 해서 무주택 종업원에 대해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취득할 때도 통합투자세액공제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법인이 취득하는 이런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가 중과가 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많은 대표님들이 관심을 가질 내용일 것 같습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기본공제액과 추가공제액을 합쳐서 통합투자세액공제에 적용되는 공제액을 계산하는데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때는 먼저 수도권 내에 있는 경우, 그리고 수도권 외에 있는 경우, 그리고 신설투자인지 대체투자인지 각각의 규정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게 되는데, 우선은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일반 투자인 경우에는 투자 금액의 10%, 그리고 신성장, 원천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에는 12%의 공제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중견기업일 때는 5%, 그리고 신성장 원천기술 투자일 경우에는 6%, 그 외 기업인 경우에는 일반 투자는 1%, 신성장 시설 투자는 3%의 공제율을 적용을 받고, 추가 공제 금액인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 투자 금액에서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 금액의 이 추가 증가분의 3%를 추가 공제 금액으로 추가해서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한시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일반 투자일 때는 12%, 신성장 시설 투자는 18%, 중견기업일 때는 일반 투자는 7%, 신성장 시설 투자는 10%, 그 외 기업일 때는 각각 3%와 6%의 공제율을 적용을 받고, 추가 공제 금액인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 투자 금액을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 금액의 추가 증가분에 대해서 10%의 추가 공제율을 적용을 해서 각각 기본 공제 금액과 추가 공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통합투자세액공제 외에 임시투자세액공제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공제 금액을 좀 높게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 2023년도 기속에는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이 세액공제 제도를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도 설명을 살펴보았는데요. 대리님, 그럼 프로그램에서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됐는지 한번 확인이 가능할까요? 네, 통합투자세액공제가 2023년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공제율이 상향이 되었기 때문에 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을 하는데요. 기존에는 중소기업이 일반 시설에 투자할 경우 이렇게 10%를 적용을 했었는데, 이번에 임시투자세액공제에서는 12% 공제율이 적용되도록 변경이 된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프로그램에 반영된 것까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세무사님께서 정말 중요하고 알찬 내용으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세무사님 바쁘신 와중에도 교육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개정된 사항은 많지는 않지만 최근에는 이렇게 조세특례제한법을 활용해서 세금을 절세하는 그런 컨설팅뿐만이 아니고 경정청구 컨설팅 같은 부분을 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통합투자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많은 분들이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